안녕하세요. 기고만장 기자실 임지은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1분기 잠정 실적 내놨습니다. 관련 부품주들 실적도 좀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보는데요. 그래도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저 멀리 미국에서는 그동안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던 바이오주, 또 기술 관련주들 지금 조금 우려감, 고평가 우려감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조금 영향 미칠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기운 넘치는 기고만장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은 오전장 체크 포인트 순서가 없고요.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규제개혁 이슈에 살짝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시 동반성장 화제가 이슈가 다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이랑 뭘까요? 관련해서 양금승 정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이런 자리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 전에요. 저희 조정현 기자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보고 예.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관련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 2010년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내놓은 동반성장 종합대책. 납품단가 부당이나 근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가불관계 청산에 초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이 같은 정책이 대기업 규제로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동반성장 정책의 일대 방향 전환이 예고됐습니다. 전경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동반성장 실천계획 발표회에서 30대 그룹은 올해 협력사에 1조 7,16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도 지난해보다 7.6% 늘었지만 무엇보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해외 판로 공동 개척과 공동 개발 등 협력사와 함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은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현대차는 특허 공동 출원과 현금 보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원가 절감 등 협력사의 경영 성과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성과 보상제 규모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확대된 7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SK는 유망 중소기업의 연구비와 설비 투자비 850억 원을 지원하고 LG는 대기업이 다루기 어려운 특허를 중소업체에 개방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경제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파트너십으로 동반성장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 네, 동반성장 올해로 4년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장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소장님.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이제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자마자 이제 네. 이 센터 중소기업 협력센터죠. 네. 여기를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은 뭐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정책과 제도가 준비가 돼 있었고 또 특히 동반성장 지수 대상 기업이 이제 선정이 돼서 네. 당초 처음에는 56개 기업에서 네. 작년 또
올해는 130개 정도로 크게 늘려와 있고 또 동반성장 이슈가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또 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네. 기술 유용이라든가 또 납품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제도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반성장 한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그 위원장께서 네. 위원장을 맡으셨을 때는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네. 뭐 대기업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막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들을 내놓으시면서 좀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은 동반성장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관심이 조금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좀 1조 7천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러면서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아마 정운찬 위원장이 그 처음에 동반성장위원장 할 때는 또 이 하도급 불공정 부분이 많기 네, 때문에 네. 또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경영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대기업들이 뭐 재무적 이익을 내서라도 협력사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지난 3년간 3대 그룹이 그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고 또 아울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많이 해온 결과 여러 가지 경영 효과가 좋은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제 협력사들이 자금 지원을 혜택을 누리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동반성장이 되려면 이제 협력사들도 스스로 자생력을 높이는 부분. 네. 과거의 그 동반성장 버전이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서 시혜적 부분으로 지원을 해줬다면 이제는 스스로 역량을 높여서 대기업도 이득이 되고 네. 협력사들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문화를 이제 주장하는 게 어제 저희들 요지였습니다. 네. 매일 이제 언론에서 동반성장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일단 이런 것들을 누가 주도하고 뭐 참여하고 있는 건지 네, 좀 일단 설명을 동반성장 부탁드릴게요. 정책은 정부 부처는 2개 부처가 인발브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 부분 각종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공정위랑 또 공동으로 기술 개발하거나 인력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두 개 축이 있고 네. 그 실무적인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네. 해서 민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네.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기업 또 대표들하고 또 중소기업 대표, 그다음에 공익위원회 참석하고 있는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현재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이제 수장님 말씀 들어보면 동반성장 온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것 같은데 또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그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조금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네. 기자 입장에서는. 예. 그 이유는 뭘까요? 현재 그 대기업들과 1차 협력사 간에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대기업들이 1차 협력사를 키워줘야만 네. 그 온기가 2, 3차로 내려갈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해서 대기업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반성장 체감도인 경우라든가 하도급 공정거래 수준 같은 경우에도 1차 협력사 경우에는 10곳 중에서 7곳 정도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문제는 1차 협력사가 다시 2차 협력사로 그 체감도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군요.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를 네. 또 평가한가 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10개 기업 중에서 4개 정도가 네. 이제 체감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로 이렇게 쭉 이제 사다리처럼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런 온기 부분이 아직까지는 산업 생태계가 대기업 부분만 강조되고 있고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까지는 온기가 많이 퍼지지 못한 부분이 아마 네. 원인으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잘했는데 그래서 대기업이 잘해서 1차 기업까지는 온기가 갔는데 네. 그 1차 기업에서 2, 3차로 아직까지는 내려가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네. 네. 영상에서 보니까 네. 지금 2010년도와 예. 현재와 예. 지금 동반성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놓고 예, 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좀 그 변화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현재 그 사회적 이슈로 돼서 2010년도 당초 발족 당시에는 양극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납품가 후려치기, 납품 단가 뭐 후려치기라든가 이런, 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또 원사업자 불공정 행위에 네. 포커싱 맞춰가지고 그랬던 것 기술 같아요. 유용을 네. 뭐 기술을 탈취하거나 네. 인력을 뭐 또 빼가거나 나쁜 단가를 깎거나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산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이 돼서 그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 경제민주화 열풍을 타고 많은 네. 부분이 개정이 됐고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불공정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많이 시정이 돼서 네. 대기 위반 건수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네. 또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 수준인 경우에도 일자협력사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정비는 구축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그래야말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게 네. 파일을 키워나가는 게 결국 동반 성장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파일을 나누는 어떤 그런 CSR적 어떤 그런 개념이었다면 네. 새로 공유 가치를 창출해내는 CSV적으로 가주는 게 동반 성장 진정한 어떤 매력이 있는 거고 그래야만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많은 기업들이 동반 성장에 참여가 늘어서 대기업도 득이 되고 또 협력사도 득이 되는 이런 형태의 버전이 나와줘야만 동반 성장 온기가 2, 3차로 퍼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있던 걸 파일을 나누는 거에서 이제 파일을 같이 키워나가자. 네. 이런 게 이제 완전히 변화의 어떤 핵심 축이네요. 그래서 제가 본다면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이 협력사에 시혜적으로 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고 또 소비적인 그런 거라고 네. 생각한다면 이제 보면 생산적 협력 관계라고 하는 파트너십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요. 뭔가 만들어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네. 상생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적인 문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 썸 게임을 가져오는 게 오히려 더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냐. 와.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안주하지 말고 네. 시장이 좁다면 해외 시장으로 적극 진출해서 시장을 넓혀 나가는 게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고 네. 또 이런 사례들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협력사의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 충분히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생, 공생, 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소장님 진짜 달변가십니다. 아닙니다. 네, 이번에 1조 7천억 원 지원을 했어요. 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4년 전보다 한 1.9배,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규모로 이제 늘어났는데 네. 이게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예. 5% 예. 이게 자발적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또 대기업들이 아마 지원한 부분을 실적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 당시에는 참여하는 기업이 적었기 때문에 네. 8,900억 정도가 이제 그때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1조 5천억 정도가 계속 유지하다가 네. 작년에 1조 6천억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조 7천억 정도를 늘리겠다. 네.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협력사랑 같이 가야만 네. 최종 완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기업 홀라만으로서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네. 협력사의 역량을 높여줘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4년 차, 이제 만 3년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이제 한 국가의 수장도 바뀌고, 네. 어떻게 보면 동반 성장에서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창조 경제 뭐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로 이제 좀 전환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 과정에서 동반 성장에 대한 뭐 개념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신성장 동력 찾는다 뭐 이런 네,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좀 더 저희가 설명을 보면 해주시겠어요? 한국 경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성장 능력이 둔화되어 있다. 네, 네.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 경제의 그 성장률을 본다면 2011년 이후에 직전 분기 대비로 계속 0% 성장률을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올해도 뭐 보면 3%가 될까 말까. 어떻게 보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게 되게 되면 네. 그런 굉장히 우리 국민들도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고 살기가 좀 쉽지 않고 네. 넉넉지 않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안 될 것이다. 네. 과거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7, 80년대에 뭐 두 자릿수 성장해서 네. 갑자기 3% 성장을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결국에는 성장 동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2004년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수출 품목 5대 수출 품목을 조사를 해봤더니 5대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컴퓨터 이게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5세 수출 품목 수출 금액이 차지한 비중이 41.5%를 차지했는데 작년도에도 5대 수출 품목을 조사해 보니까 네. 여전히 동일하게 컴퓨터가 이제 액정 디바이스로 바뀌고 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40%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대기업만 찾은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러스 알파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네, 네. 대기업과 협력사가 노력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만 네. 한국 경제가 과거에 이런 현상에서 극복해서 또 2만 달러 선을 넘어서서 4만 달러 실내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냐. 현재 성장률이 뜨덕이게 되면 2만 달러는 계속 그대로 머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도국들의 그런 경험에 되풀이되지 않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반 성장도 이제는 대기업과 이 협력사가 노력을 해서 네. 성장 모멘텀을 찾는 것으로 해서 한국 경제 대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네. 이런 버전을 저희가 제시한 거죠.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4만 달러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어제 발표된 게 사실 올해 계획인데요. 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어제 발표된 1조 7천억을 한 3년 정도로 본다면 앞으로 5조 1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8,900 빼놓고 1조 5천씩 한다면 한 10% 정도의 성장률이 되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동반성장 정책 방향은 네. 저희들이 어저께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네. 대기업들의 가장 큰 임무는 진취적 기업 정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네. 이게 가장 큰 그런 과제고요. 또 하나 부분은 아까 협력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술력을 높여줘야만 네. 힘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술력 높여줘서 또 매출을 못 익히면 안 되기 때문에 판로 개척을 해줘야 됩니다. 기술력과 판로 개척에 의해서 협력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워주는 역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도 어저께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키워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줘야만 앞으로 제2의 삼성전자라든가 제2의 현대자동차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과 공유를 높여서 성과 공유란 뭐냐면 기술을 공동 개발해가지고 50대 50으로 전체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나누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야만 이 협력사들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네. 이런 걸 나섰겠다 하고 또 경제계에서는 또 1차 협력사뿐만 아니고 2, 3차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늘려나가겠다. 이러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조금 더 정책적인 환경을 내주려면 정부 정책으로 본다면 현재 동반성장 지수를 본다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00개 기업을 쭉 나래비를 줄을 세우는 그런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래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별 특성이라든가 또 기업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좀 제공해달라. 그다음에 또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네. 네, 이번 동반 성장 지원, 이걸 계기로요,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기술력 발굴, 또 글로벌 강소기업이 또 만들어지고, 또 대기업과 또 협력사들의 어떤 성과가 공유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경련 동반성장센터 양금승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 시간 뉴스룸에서는 어떤 내용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유일한 부장 그리고 홍승태 과장과 함께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 이어집니다.